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지난번에 나와주셨던 Only Love 선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신 김토성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달려가 그 땅의 아프리카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현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Only Love 선교회를 조직하시고 후방 사역으로 선교지를 섬기고 계신데요. 이 선교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는데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9월에 나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딱 2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잘 지냈죠. 무탈하게 덕분에. 좀 바쁘시게 지내신 것 같아요. 네, 항상 바빠요. 하나님이 일을 많이 주시네요. 그만큼 또 우리 선교사님이 일 열심히 잘하시니까 또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바쁘면서도 누리는 은혜가 있어서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더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선교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공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김토성입니다. 본명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성함은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들 그래요. 네, 정말 유니크한 이름인데요. 오늘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 모시고 Only Love 선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Only Love 선교회를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Only Love 선교회는 어느 선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또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들을 우리가 후방에서 자원을 모아서 편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동원가 역할을 하고 협력가 역할을 하고 또 유통자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에 유휴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고 또 집결시키고 닫고 다듬고 해서 현장에서 사용도가 높은 그런 어떤 자원의 모델로 만들어서 현장에 공급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정말 그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을 때, 쓰임받을 때 여러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는 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죠.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끔 또 자원들을 준비해주고 그렇죠. 누군가는 이 두 개를 매칭을 잘 시켜줘서 예, 필요한 곳에 맞습니다. 도움이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네. 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게 바로 Only Love다. 이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지금 매월 그 Only Love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인가요? 네, 월 1회 모이고 있고요. 매달 세 번째 화요일 저녁에 얼바인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에서 모이고 있거든요. 6시 반 정도에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고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11월만큼은 일정이 겹치는 문제로 인해서 네 번째 주에 즉 11월 28일이네요. 그날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네, Only Love 선교회에서는 매월 한 번씩 네. 모여서 정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모이는 주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6시 반부터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기도회가 7시에 시작이 되고요. 장소는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만 사정이 있어서 넷째 주 화요일은 11월 28일에 저녁 6시 30분에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에서 정기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나도 기도 모임에 좀 조인을 해봐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1월 28일에 저녁 6시 반에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환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중단기 선교사 인턴을 모집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인턴, 선교사 인턴. 좀 신선한데요. 어떤 그래요? 건가요? 네. 젊은 선교사님들을 우선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선교의 어떤 기회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나중에 향후에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젊은 청년의 시절에 선교지를 맛볼 수 있는 기회고 또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고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방에 계시는 젊으신 분들 중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보통은 1년 단위로 끊고 있는데 지금 모집하는 국가가 키르기즈스탄이고요. 그리스에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약간 홀드되어 있는 상태라서 키르기즈스탄의 비슈케크라는 도시 수도죠. 네. 예, 거기에서 꼬마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사역이에요. 정확하게는 교육을 하게 되지만 영어나 한국어를 교육하고 그리고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일을 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현지어를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3일 정도 센터에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 되고 남은 시간은 또 자유시간으로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오실 때는 사실 체류 비자가 필요해요. 학생 비자를 보통은 제한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자 피나 또 거기에서 먹고 지내시는 체류 비용. 네,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한 분이 보통은 1,000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가치나 의미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중단기 선교사 인턴 말씀해 주셨습니다.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아이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 될 네, 거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중단기 인턴, 선교사 인턴 제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막상 가기 전에 선교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머릿속에 그 선교에 대한 로망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면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망을 가지고 갔다가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예, 정말 좋은 포인트이시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청년들이 사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럴 때일수록 많은 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전 권하거든요. 그 권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크리스찬된 저희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젊었으면 당장 여기저기 뛰어나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젊음의 때에 네. 하나님께 내 인생의 1, 2년 그 짧은 시간인데 그렇죠. 그거를 뚝 떼어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시절 뜨겁게 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선교지에서 하면 어떨까? 그럼요. 네. 그럼 절대 하나님이 그 경험이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해 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지금 이 Only Love 선교에서 또 내년 2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단기 선교는요, 교회 연합 선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 단기 선교 일정들이 다 짜여져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참여자들을 다 모집해서 가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일정에 맞지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중소규모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 일정이라는 거가 없는 교회도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작은 교회, 중소규모의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교회에는 상관없이 내가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가는 상관없이 이번 이 단기 선교 조인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에
그 섬기시는 분이든 저희는 환영합니다. 다시 쉽게 또 말씀드리면 2단이 아닌 이상은 네. 누구나 오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 단기 선교를 이번에 준비하시게 된 계기와 목적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선교지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좋게 얘기해서 편차가 심해요. 아, 예, 어떤 분들은 참 많은 자원들을 공급받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자원이 그분들에게도 공급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단기 선교예요.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단기 팀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그분들 특정한 어떤 분들에게는 단기 선교 팀 받아보는 게 묘연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드리자. 가서 뭐라도 힘을 보태드리자. 함께 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분들의 어떤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주는 순간을 갖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기 선교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후방에 계시는 동역자분들 마음만 이제 갖고 계신데 연결된 기회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교회 단위로 감당이 안 되거나 또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채우고자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한 거죠.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리고 또 이 단기 선교를 조인해서 가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네. 같이 우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단기 선교가 될 수 정말 있겠습니다. 시너지가 되는 거죠. 네. 네. 또 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려면 네. 거기 현지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직접 하신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요. 전문가까지는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왔던 또 거기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다 어떤 그 노하우처럼 쌓여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좋은 분들, 귀한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을 돕자고 가는 거니까 아마도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정말 탁월한 분이 잘 준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땅에서 감사합니다. 살아보셨고 그리고 그 땅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그 땅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이시니까요. 또 우리 선교사님 믿고 한번 조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단기 선교팀의 특징도 좀 궁금한데요. 네.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린다면 보통은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면 한 지역에 한 선교사님을 섬기러 가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는 5지역에 5분의 디프런 로케이션 5분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다 달라요. 네, 만나는 분마다 은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저희의 느끼는 느낌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또 좀 남다른 어떤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리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 가장 멋진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들으시는 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떻길래 아프리카 중에서 제일 멋지다고 하실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곳인지요? 사실은 사진을 좀 가져가서 보여드릴까 싶었었는데 네네. 네,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케이프타운을 찾으시면 사진이 주르륵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54개국이 그 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땅 끝에 붙어 있는 나라고요. 천혜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여기 캘리포니아랑 가장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환경으로도 너무 아름다워서 세계 그
3대 은퇴 선호 지역으로 꼽혀요. 그리고 정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지역으로 꼭 또 1, 2등에 꼽히는 곳이 바로 케이프타운이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희망봉이라는 곳이 거기에 있어요. 대서양과 또 인도양이 만나는 곳인데, 그래서 어장도 굉장히 풍부하고 환경도 자연도 너무 아름답죠. 거기에는 아프리카 펭귄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단기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웬 와인이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와인을 떠나서 3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는데 그 와이너리 하나가 한국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사이즈예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힐링이 된답니다. 지금 네. 선교사님 설명 들으니까 이 방송 마치고 사인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 지금 너무 열심히 꼬시신 게 아닌가. 그런가요? 네. 네. 정말 아름답고요. 정말 윈도우 바탕화면에도 나오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선교를 그쪽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이면을 보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계 3대 빈민거주 지역이 그 안에 있어요. 인구가 약 400만 명 정도 되는 게 케이프타운에 있는 도시 인구인데, 그중에 반 이상이 빈민촌에 살고 있고요. 그 빈민촌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60만 명이 넘게 아주 개미집처럼 양철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범죄도 너무나 많고 에이즈는 세계 최고이고 한 평에서 2평 정도 되는 정말 깡통집이라고 하는 그 양철집 안에 맨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5명에서 7명 정도가 그 한 집에서 살고 있고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공동 수도에서 물을 받아다가 먹고 씻고 화장실도 그렇고 여튼 정말 열악해요. 한번 가보시면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요. 그건 이제 환경이라고 따지면 사실 역사적으로도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남아공이에요. 우리 귀에 익숙한 만델라 대통령이 그곳 출신이시고요. 거기에는 인종차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공공연히 일반화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백인 식민 시대를 400~500년 정도 겪어 오면서 내려왔던 어떤 상처, 역사적인 아픔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흑인 정권이 들어서서 완전히 세대가 뒤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역차별이 또 존재를 해서 백인 빈민촌도 4~5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참 아픈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마음으로만큼은 아직도 찍힌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지 못한 곳이고, 가서 돌아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위로하고 함께하고. 네. 이렇게 또 사전 지식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설명해 주신 그것이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네. 또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떠나는 일정은 내년도 2월 11일부터 현지 기준 9일 일정이에요. 오고 가는 시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떠나는 일정으로 따지면 11박 12일이 되고요. 비행기에서 한 3일 정도를 머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약 6일 정도는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고 3일 정도는 현지에서 문화 탐방과 역사 탐방을 하게 되는 일정이고요. LA에서 출발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이면은 지금 저희가 예약해 놓은 또 확보해 놓은 아주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비용이 1,500불이면 오고 가고 현장에서 먹고 자고가 다 가능해요. 어떻게 1,500불로 남아프리카 네. 공화국을 그죠. 여기에서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 보통 15일짜리가 한 12,000불에서 13,0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여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도 이렇게도 쓰시는군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최대 인원 한 16명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이동에도 불편하고 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모집 마감 일자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네, 시간이 타이트하죠. 네. 그때까지 저희가 항공사에 확보된 거를 결정을 짓지 않으면 그 저렴한 항공이 이제 예약이 풀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가기로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개별 티켓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서 부담이 늘겠죠.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 우선 onlylove.org의 그 사이트에 오셔서도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가 949-603-3100번입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메일 주소는 admin onlylove.org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도 열어놨습니다. OIL Only Love 앞자이죠. OIL 그리고 미션 코퍼레이션에서 MC를 붙이면 됩니다. OIL MC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 2월 11일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11박 12일의 여정이 될 것이고요. 신청 마감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1월 10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지 내년 2월에 남아공에 가는 이 여정에 조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Only Love 선교회에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요. www.onlylove.org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949-603-3100번입니다. 949-603-31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는 곳이 아프리카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려면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보통은 부담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감사하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런 제약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에요. 특히 저희가 가고자 하는 케이프타운은 그래요. 예를 들면 예방접종 같은 게 꼭 필요한 곳이 아프리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곳은 예방접종이 의무인 것이 없어요. 네, 말라리아나 황열병, 권장은 받을 수 있지만 그곳엔 그렇게 무리가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따로 없고 그 대신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거라면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병 같은 걸로 항공의 장거리 여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인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근데 보통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12시간인데 그 12시간을 2번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체력 관리를 지금부터 그렇죠. 좀 하셔야겠습니다. 틈틈이. 네, 맞습니다. 네. 가기 전까지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 사전 준비 모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떠나기 전에 인원이 모여지게 되면 저희가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1월 달부터 약 5주간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사전 모임에 기도 모임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훈련의 시간들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모여주시는 분들에게 그건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조금 거리가 멀어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줌 같은 온라인으로도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또 같이 이렇게 훈련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런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역은 궁금해하시긴 하지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네, 다양한 일반적인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랑 같이 하는 BBS나 아니면 놀이 사역도 있을 수 있고 구제 사역도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 관련 참가자가 계실 경우에는 현지에서 의료 사역이 가능하고요. 또
그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리딩 글라스 같은 걸 나눠주는 안경 사역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엔 참가자들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 또는 할 수 있는 것들에 약간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이시는 참가자분들의 그 경험을 베이스로 사역을 조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특출나게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경험도 다 들어서 쓰시는 분이니까요. 그럼요. 정말 선교지 가서 밥을 맛있게 하는 것도 맞아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주저하지 필요한 마시고. 분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번 단기 선교에 조인하셨으면 좋겠나요? 저는 예쁘시고 돈 많고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분, 이런 분들은 아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성도의 책임에 반응하는 분,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지만 어떻게든 단기팀에 조인해서 나의 어떤 시간을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 또 삶에 지쳐서 고단하신 분, 그리고 항상 분주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선물처럼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시는데 누군가를 이 일에 있어서 돕고 싶다 하시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참가비를 대납해 주시는 것도 동참의 방법이겠고요. 또 우리가 현지에서 좀 더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어요. 그것도 동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주 짧게 초청 네. 메시지 하나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역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분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이 기대되고 흥분되거든요. 혹이라도 이때까지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분들 같이 해주시면 정말 기막힌 경험을 하실 기회가 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뜨거운 마음과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요, 온닐러브 선교에 조인하셔서 이번 단기 선교에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한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